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뉴스를 전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영훈 기자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영훈 기자는 소개를 드린다면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리고 AP 통신에 있으면서 그리고 미국 정치의 한복판인 백악관을 출입한 기자시고 또 백악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그것보다도 최근에 지난 여름부터 미국의 대선 현장을 취재를 하시고 사실은 며칠 전에 투표 당일날 귀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현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그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예. 요 전에 잠시 보여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흑인을 우리 강영훈 기자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흑인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I'm telling you, man, I'm not voting for no more Democrats. We've been Democrats for over 30-some years. Yeah. Ever since they've been in there, they ain't done shit. Nothing. Donald Trump is doing more in 1 What has he year. done? What has he done? Hey, they got the inflation down, gas prices are down, food prices are down. Look at it now. People got to go in the damn store and make a choice of what they're going to buy. When Donald Trump was in there, you can buy what you want and still have money left over. Is that what people around you in your neighborhood are saying? Nothing around me, everybody is talking about it. Just like you said, look up the residents in Chicago, New Jersey, Maine, all those people. Even the Puerto Ricans is going for Trump. Come on, you can't make it. You barely can make it now. I make $45 an hour. 45. It's still struggling, man. Because of the gas. Where I got to drive to the Fairville and back, it's costing me over $375 a week in gas. When Donald Trump was in there, I could take $50 a week and make it. You think he'll be able to bring down the gas prices? I know he will. I know he will. Because it was down when he was in there. He gonna drill where they stopped the pipeline and all that. He gonna drill and make his own soil gas over here. Not depending on everybody else to get everybody else, man. Oh, he gonna win too, I'm gonna tell you that right now. Look at the polls. She was leading the whole time up until the vote, the real votes coming in. She can't win, because in the Bible, Jesus said a woman have no leadership over the man. He said, because first I created Adam, then Eve. Look in the Bible. Who did God create first? Man. Then he took the real from the man and made what? Woman. So you're not gonna ever vote for a woman? Hell no. Only time I want a woman over me when we in the bed.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자기 집안에서 30년 넘게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왔는데 예.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휘발유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낙선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남성으로서 자기는 여성을 찍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크게 이긴 이유가 간단하게 줄이면은 물가 올랐다. 그리고 이민 문제 이 두 개에 집중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게 이번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단순할 수 있겠네요. 이민 문제는 미국의 법대로 진행된 과정이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범죄가 오른 것도 아니고 경제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트럼프 쪽에서 화두로 내세운 게 성공적으로 먹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사실과 트럼프가 유권자들한테 전해준 정보 사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되고 있고 예. 그 중에 체감 물가가 올랐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4년 전보다 못 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건데, 거기 예. 먹혀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이민 문제도 지금 법대로 하고 있고, 예.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어느 오하이오에서 이민자들이 뭐,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먹혀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선거 전략으로 연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국정 목표에 대해서 토론할 화두가 아예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의 불리한 점. 예. 근데 대선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잘못인데, 그것은 화제에서 멀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연막 점수를 쳤다는 거네요. 예. 예. 원래 의회에서도 상원에서 그 57명의 상원 의원이 이분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까지 예, 합쳤죠. 예. 근데 그 당시에 3분의 2가 안 됐지. 넘어갔으면 영원히 대통령을 출마 못 하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사람 정치 생명 끝났다. 예. 해가지고 더 이상 단죄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이 대선의 핵심은 어떻게 시대의 선동가 또는 시대의 뭐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확실한 것은 지금 신분이 중죄인이죠. 예, 예. convicted felon이죠. 예, 맞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예. 중죄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크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트럼프의 홍보 전략입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 선전과 광고의 귀재입니다. 비전. 예, 왜냐하면 평생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큰 브랜드. 예, 자신의 행보 자체가 뉴스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 자기가 나갈 일도 없는데도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예, 변호사만 보내도 되는데 일부러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그 과정 자체를 홍보 행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공항에 도착해서 법정에 도착할 때까지 스타프들이 방송사 연락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로 움직인다 하면은 그게 중계돼 버리면 무료로 텔레비전 광고를 자기가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은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 언론에서 그 뉴스를 정의하는 그 기준이 새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닐 때도 새로운다고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뉴스를 타는 거죠.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거든. 예. 그러니까 돌출 행동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욕 먹는 것도 일부러 욕을 먹고. 그 선거 막판에 가서는 넘지 못할 선까지 넘었습니다. 그렇죠. 뭐죠? 네. 그 해리스 후보하고 낸시 펠로시를 아주 나쁜 용어로 불렀습니다. 공개적으로. 또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여성한테 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배드보이로 행동을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대리 만족을 느끼게끔 그러한 오락적인 것을 갖다가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SNS라는 이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활용한 거죠. 예. 원래 트위터에서 2000년도 1월 6일 의사당 진입한 후로 트럼프가 정지했죠.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트위터를 갖다가 그 앨런 머스크가 사가지고 그렇죠. 다시 또 복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의 계정은 금지된다는 그 오리지널 조항조차도 무시한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미국의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미국 사정을 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CBS라든지 A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살면서 가서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 다른 언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요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팟캐스트, 운전하면서 미국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듣는 팟캐스트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구하는데 트럼프가 전통적인 가장 비싼 텔레비전 광고보다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에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중얼중얼 이렇게 황설수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공감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층들이 많이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성이 사업가이고 예. 아주 투기적 사업가죠. 예.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사실은 예. 파산을 몇 번 했죠. 6번이나. 6번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리브리티지. 예. 그죠. 예. 유명인. 명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가와 세리브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검사 출신인 해리스라는 폴리티션한테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 못해요. 습관이 됩니다. 예,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번에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ACLU라고 미국의 그 인권 보호하는 단체에서 물어봤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성전환 수술을 원하면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을 갖다가 짧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 선거에서 느닷없이 화두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구의 99%는 그거 신경 안 쓰는 주제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분이 이 해리스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아주 그 루키라고 정치적인 신인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격화시키는 그런 프레임을 짜간 거죠. 네. 어떤 칼럼을 보니까 선거 이후에 나온 칼럼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장 아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은 해줘야 된다고 했다. 요것만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맥락을 뺀 내용을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황당한. 그러니까. 그 앞뒤 전혀 설명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전략에 연막이 돼가지고 실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건가 국정 현안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세계가 트럼프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세계 정치인들이 따라갈 사람이 많이 생기겠네요. 예, 아주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방식의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상보다 크게 진 이유, 그러니까 해리스가 진 이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원 하원도 지금 공화당으로 넘어가 생겼는데, 뭐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고 하원은 원래 민주당, 공화당이 다수인데 그걸 유지한단 말입니다. 아주 크게 진 건데 그건 민주당의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해리스의 문제. 예, 이것은 해리스 문제가 아니라 기존 여당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성향은 항상 선거 때마다 야당을 찍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에서는 항상 대통령의 반대 당이 다수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4년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을 찍는 추세가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고 107일밖에 유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는 107일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해리스보다 텔레비전에서는 더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부터 없어지지 않는 이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뉴스에서 빠진 적이 없죠. 2016년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해리스하고 토론, 디베이트 했을 때 그때 엄청난 국민이 그 디베이트를 보고서 해리스 잘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해리스는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갖고자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알고서 더 이상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나름대로 107일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좀 역부족이었던 게 사람들이 해리스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 기회가 너무 짧았던 거죠. 아까 인플레 때문에 해리스 민주당이 졌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바이든으로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죠. 그렇죠. 항상 미국의 정책은 경제 정책은 그 이번 임기에서 노력한 거의 혜택을 다음 임기가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열심히 해놔서 2016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트럼프가. 4년간 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망가뜨린 경제를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양당 합의하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투자를 한 것을 지금 혜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소비자까지 가려면 다음 임기에서 다음 행정부에서 그 혜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반 국민들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의 노력의 대가를 보겠네.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 예. 자기가 이익을 보겠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미국의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집니다. 예, 최소한 첫 번째 2년. 그게 예. 참 아이러니고 예. 이게 이 대중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게 미국의 정치 생태계의 그 사이클입니다. 그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리스를 보면은 그동안에 트럼프를 뭐 파시스트라고 근데 그 말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날 비판하고 예. 하는 거에 주력하고 나는 뭘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방식이 현재 경제 지표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 되고 있는 걸 계속 하겠다 그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건 뉴스가 안 되고 너무 궁금하고. 예, 그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제는 자극적인 뉴스를 듣고 싶어 하지 평범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거는 좀 무심한 분이죠. 사람들이 주의를 끌으려면은 항상 새로운 걸 내놔야 돼요. 예. 근데 그 새로운 걸 내놨을 때 사람들의 주의를 움켜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매일매일 만드는 전직 뭐라 그러죠? 아까 중범 범죄자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항상 물어보는 말대로 사실만 얘기하는 전직 검사하고는 누가 더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자극과 재미, 예. 새로운 거 이게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겠네요. 미국에서의 정치는 아트지 예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잘 퍼폼, 잘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의 생명이 달려있죠. 옛날에 레이간 대통령이 배우 하다가 그렇죠. 정치인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배우가 정치인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레이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정치인이 연기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치인을 할 수가 있냐?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명답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인은 바른 말만 한다고 해서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절한 말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는 위대한 쇼맨이어야 한다. 배우여야 한다. 그죠? 예술입니다, 그게. 그렇죠. 퍼포먼스 아트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멋진 연기를 했고 트럼프는 멋진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도 재미있는 연기하죠. 멋지지 않지만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하지 않았던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재미.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유명인이고 셀리브리티. 그렇죠. 이 셀리브리티가 정치를 하면은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겠네. 우선 이 국민들의 주의는 끌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 지금 그런 인재가 없잖아요. 많습니다. 셀리브리티가 있어요. 기회만 안 줘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재선 안 하겠다 했으면은 프라이머리 과정을 거쳐서 유능한 정치인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아주 체계적인 대선 준비를 해왔을 수 있었을 건데 그 기회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너무 늦게 사퇴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전국 득표율은 트럼프가 반올림하면 51%거든요. 그리고 해리스가 48%, 그 차이는 3%라고.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스윙 스테이트 7군데에서 다 트럼프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근소하게 다 이겼는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야당을 찍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현실 불만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야당 찍어야 되니까. 그걸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여론조사에는 안 잡히고 다 이제 엎치락뒤 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딱 표를 깨니까 이렇게 딱 휩쓸었는데 거기 이제 잠재되어 있던 이 인종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시 백인 그 다음에 이 히스패닉 이렇습니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첫째 이번에 엑시트폴을 보면은 그 남성들이 다수가 트럼프를 그렇죠.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자는 해리스고
아주 그게 예. 젠더가 이게 아주 큰 예, 그래서 이 안 좋은 지도자들은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그렇죠. 한 집안에서 서로 얘기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 가족을 분열하고 형제간끼리도 서로 얘기 못하게 하고 그러한 환경을 이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분열이라고 봅니다. 분열입니다. 예. 계층 간 분열.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한테 이민자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시킨다. 예, 미국 경제에서 이민자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 분열시키면 자기한테 유리합니까? 우선 이기고 보는 거죠. 이건 국가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죽기 살기로 여기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또 다른 요소 같은데 지금 걸려있는 이 재판이 4개쯤 되죠. 큰게. 예. 그리고 하나는 사실 그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거죠. 확정됐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 한국같이 3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게 그 뭡니까? 허시만이. 예, 예. 예. 그 포르노. 예, 포르노 배우하고. 막기 위해서 10만 달러 주었다는 거. 예, 예. 그 건으로 확정됐는데,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감옥 갈 가능성이 많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겁니다. 예, 예. 자기가 감옥 안 가려면은 또 자기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거 하고, 예. 해리스는 그런 절박함을 보여주지는 못했어, 그죠?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계속 묻고 하니까. 아니요, 해리스는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예,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가지고 오겠다고, 행복함을 가지고 오겠다고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아주 순진한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와 악의의 대결이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열시켜서 이기냐, 아니면은 단합시켜 가지고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드냐, 그거 차이였어요. 결국 악의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건데, 근데 정치에서는 그것보다는 역시 이기고 나면은 이긴 사람이 또 이긴 사람을 선하게 보는 경향이 어디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중간선거 보십시오, 앞으로.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마 이거의 반격이 나올 겁니다. 그건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했던 그 무브먼트, 그 동력이, 그 지구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리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를 경험했던 신세대들이 이 해결 안 된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뭐 해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요.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첫 번째 임기에서 봤듯이 이분 주변에는 항상 chaos, 혼란하고 그다음에 uncertainty, 예측 불가능한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차기 정권에서도 그것이 연결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본 게 합참의장 지낸 사람이 밀리죠. 밀리. 그 다음에 켈리 전 비서실장. 예, 그분도 장성 출신. 그 사람도 해병대인가? 예, 군인 출신. 예, 중당 출신이고. 대령 두 사람이 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그랬다고. 예.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자기 스타프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을 대표했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한다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먹혀들 줄 알았더니 안 먹혀들 때 거기까지 깊숙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특히 선민들은 그런 소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상당히 좀 난 과장이라고 보지만은 트럼프가 뭐 일종의 쿠데타를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뒤엎을 거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아니요, 지난번 2000년도에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시도는 했지. 예, 이 시도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람이 이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다고 봅니까? 미국에서는 총기가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총기 나오니까. 예. 미국의 총기 보유 대수가 인구수보다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왜 총기 문제가 대선 쟁점이 안 됐죠? 첫째, 트럼프의 전략이 물가하고 이민자하고 그것만 내세웠는데 그거 두 가지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낙태도 얘기 안 했고 낙태 합법한 것도 얘기 안 했고 자기의
앞으로의 그 행정적인 이 전략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카말라 해리스라고도 안 부르고 카말라라고만 불렀습니다. 비하에서 first name으로 부르고 외국인인 것처럼 해서 이 인도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인도 사람 뭐 사모안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 해리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반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이민자 후손한테 적용을 해서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성공하려면 병력을 집중해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걸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민자 문제, 인플레로 딱 집중을 했고 해리스는 그렇게 집중을 못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는 원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서 선거 막판까지도 이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부를 건가 안 부를 건가. 왜냐하면 점잖지 못한 그리고까지는 한다. 점잖지 못한 발언을 후보가 해서 뭐가 좋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엘립스 백악관 앞에 있는 공원에서의 마지막 워싱턴 유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비교적 신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치 위기인 게 신사적 정치가 안 통한다. 아니, 그날 참석했던 7만 5천 명한테는 통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밖에 트럼프라는 선동가가 있으면 안 통한다는 거죠.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쪽도 앞으로 민주당도 트럼프를 닮으려고 안 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입니다. 그렇게 봐요? 재선은 더 이상 못하니까요, 더 이상. 그래서 이분은 정치 생명이 앞으로 4년 후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그게 좀 문제인데. 네. 연달아 안 하고 중간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연임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불가능. 전체 합쳐서 두 번. 그래요? 그게 문제네. 트럼프는 그게 문제네.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모방하는 정치인들이 나올지는 몰라도 트럼프 같이 많은 피해를 줄 거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일회용이다. 일회용. 이분 지나고 나면은 공화당이 다시 또 재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맨 경제 정책의 핵심이 관세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그 관세를 높여가지고 그 자유무역주의보다는 자국 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국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나토 같은 경우도 또 이걸 트럼프의 공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토를 압박을 해가지고 나토가 군사비 지출을 뭐 몇천억 달러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미국의 부담이 줄고 하니까 이런 방향이 자국 우선 중심의 정책이 결국 먹혀들고 다음은 민주당도 그걸 따라갈 것이다. 그런 걸 뭐라 하죠? 포머티브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어떤 대통령 평가할 때 전과 후를 완전히 바꾼 사람을 포머티브 그런 대통령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의 경제는 자유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프리 마켓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올려가지고 미국이 피해가 더 많이 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장난에서 끝나지 현실로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관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네이토나 한반도 주한미군 주둔비 그런 거 더 많이 걷어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일회성이지 차기 다른 대통령들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죠? 언론,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이제 군대가 멀리 있는 건데 요새 보니까 이 언론이나 사법부도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참 그거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어떤 후보를 인도스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참 비극적인 건데요.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지금까지 누려왔다면 지금 열악해지는 이 경제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 창시자가 사면서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자유 언론을 내가 보장해준다 했는데 결국에는 자꾸 겁을 주니까 겁박을 주니까 거기에 피해를 안 당하려고 기권했습니다. 그 역할을 언론의 역할을. 그런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미국의 지식층이나 엘리트 계층이 보는 신문하고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전통적인 언론의 영향력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서민들은 더 이상 전국 언론, 그러니까 전국 내셔널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익숙한 그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에서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내셔널 미디어의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선되자마자 워싱턴 포스트에 조지 F. 윌 칼럼니스트가 쓴 걸 봤더니 제목이 공화당은 자해를 했고 민주당은 자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 민주당이 비판적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원래 보수주의자인데 자기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미리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위선적이다. 엘리트주의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위선을 많이 지적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해리스,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도 그렇고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서민들로서는 그 말이 말장난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거부감. 있죠. 그 거부감은 그 양당 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것은 전통주의자들, 그것은 진보, 보수 다 합쳐서 이 현실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반감을 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득권자는 트럼프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부패, 부정 뭐 이런 거 해도 감옥에도 안 가고 가장 큰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비판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겁니다. 그 위선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는 어딜 가나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평생 사업만 하던 사람이다 라고 계속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에서 자기가 혜택받은 거에 대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SNS의 발달로 SNS의 생리를 잘 이용하는 선전 또는 홍보 전문가 또는 선동 전문가가 나왔을 때 교양이 부족한 국민들이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큰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그게 언론의 책임이 더 커졌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더 이 서민들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그 grassroots level 밑바닥부터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 서민들의 관심 있는 주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도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아주 기술적인 홍보 방식 있잖아요. 그죠? 홍보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선전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편집권입니다. 근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적인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거 있으면 뉴스로 나가버린다. 이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도 그거의 비중을 격화시키는 그런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이 숲을 보는 시각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계 상원 의원이 최초로 당선했죠. 아주 큰 뉴스입니다. 그분 잘 아십니까? 앤디 킴인데 저는 잘은 모르고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분이 연설하는 걸 제가 취재했습니다. 그분 한국말 합니까?
저는 한국말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영어로만 들어봤어요. 예. 뉴저지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유리합니까? 뉴저지는 원래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예, 거기서는 누구든지 민주당만 나오면 되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상원 의원이 되면은 전번에 한 말씀하셨죠. 다음 목표는 대통령이라면서요?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6년이기 때문에 그 6년 동안에 이 앞으로를 갖다가 계획할 수 있는 다분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대법원도 보수 성향,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공화당 성향이 더 많죠. 대법원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견제가 잘 안 통한다 이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론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이. 근데 언론도 저는 뭐 전통적인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CNN은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팍스 뉴스로 넘어가면은 뭔가 이게 편하지가 않더라고. 팍스 뉴스가 아니고 팍스 오락입니다. 그런데 팍스 뉴스가 시청률이 CNN보다 높잖아요. 올락내락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밀적으로 따지면 오락이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인 한국계 미국인이 약간의 영향을 끼쳤을까요? 뭐 1%에서 3% 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정도죠. 예. 수십만. 예, 그렇지만 한 표도 아깝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그래도 이번에 상원 의원을 배출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네. 미국은 50개 주가 50개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그 내셔널 폴리틱스, 전국 정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 미국에서는 항상 현상 유지를 항상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독재자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미국의 민주제도가 위협을 받다 보니까 그 영향이 딴 나라까지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정은, 푸틴, 시진핑이 그리고 저 하메네이 웃고 제일 지금 포민 많은 사람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마 대만도 그죠? 대만도 앞으로 전전긍긍할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의 어떤 기준이 무너지니까. 근데 미국의 그 국내 정치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4년 후면은 딴 사람이 또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이것도 지금 미국 그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에 아마 티슨이라는 분이지. 그분이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재밌던데 이분이 트럼프에 아주 비판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매년 트럼프 4년 동안 매년 트럼프가 잘한 것 10개, 못한 것 10개 이런 걸 적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가 잘못한 거는 주로 트럼프의 말을 적었고 트럼프가 잘한 거는 그 사람 정책을 적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정책과 행동을 보고 하면 의외로 괜찮은 대통령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말해. 미국에서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분의 디스플린, 그러니까 그 준비했던 화두를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잘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항상 준비됐던 정책만 얘기하고 화두를 딴 데로 흘리지 않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기를 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화두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디스플린이 없는 정치인으로도 다들 보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는데 이제 국민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은 정책이라고 역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과 정책이 다른데 말을 막 험하게 하더라도 정책 딱 집행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김정은.
우리가 트럼프 하면 아이고 또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또 뭐 딜을 해가지고 우리 어렵게 되지 않느냐. 트럼프 4년 동안 걱정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깨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한반도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사실은 무력화돼 버린 거야. 그럼 속을 줄 알았는데 뭐 종전선언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가 말을 험하게 하고 하는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정책은 후속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분이 말만 크게 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괜찮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정책을 보면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런데 뭐 나토와의 협력이 안 된다고 하는 점만 보면은 균열이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토 국가를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국방비에 더 돈을 많이 쓰게 하고 그 돈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토를 압박했다는 게 그게 꼭 나쁜 거냐? 그 결과를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승패가 결정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그죠?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트럼프를 또 선하게 보고 트럼프를 지면은 또 죽일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요새 그 미국 언론도 보면은 좀 특히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보면 이번엔 또 민주당을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때입니다. 지금. 예. 근데 2016년 선거를 거치면서 공화당이 사실 당으로서는 와해가 됐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래서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실패했고 2020년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실패했고 그다음에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비교적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공화당에 뛰어들면서 공화당이 계속 실패해왔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번에도 사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공화당이 더 큰 성공을 못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자기 합리화만 할 게 아니라 원래 공화당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재소개할 건가 이걸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리즈 체니 아닙니까? 리즈 체니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니키 헤일리 그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 공화당의 주인공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공화당이 세상에 공화당만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되느냐고 이제 개탄을 했는데 그 당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 미국 국민들이 문제냐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유권자들 비판은 안 하대. 그죠? 유권자가 항상 옳으니까. 그래, 항상 옳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비판을 안 하는 걸 보면은 2020년 부정선거 음모자들이 주장했던 거 미국 사법 과정에서 전부 다 거짓말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믿느냐 하면 아직도 믿는 사람이 공화당원의 한 60%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선동을 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가는 정당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라는 선동가에 다 하이제킹 돼가지고 공화당은 영혼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거 전에는. 네. 근데 선거에 이겨버리니까 이게 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전통 유지자들은 차기 정권에서도 참여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 폴 라이언 같은 그런 전직 하원 의장 그런 사람들 참여 안 합니다. 그럼 다음 때를 기다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공화당이 이제 진실의 정당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느냐? 4년 후에 가능합니다. 4년 후에 가능. 근데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트럼프가 바꿔놓는 거 아닐까요? 트랜스폼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랜스폼 하는 데서, 그 변화하는 데서, 그 요즘에는 싱글 이슈로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슈를 밀어주는 그 정책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싱글 이슈를 얼마만큼 긁어서 모으냐에 따라서 그 당이 커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싱글 이슈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정의하고 다시 또 모으는 이러한 이 당 내에서의 고민이 지금 이제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에 사셨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미국을 보면서 아, 참 저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예컨대 남북전쟁 때 남군을 이끌었던 리 장군, 예. 리 장군이 동상을 척을 했죠. 예. 그러고 그 뉴욕의 그 자연사 박물관 앞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마상이죠. 예. 기마상 척을했습니다. 그건 제가 뭐 척하기로 뭐 아마 투표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 보면서 일종의 역사,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하는 게 예. 이게 백인 기독교 공화당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분노를 유발한 거 아니에요? 좀 그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또 선동을 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죠. 예. 백인 우월. 예. 이번 선거에서 백인 우월주의 그게 또 쟁점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연막으로 잘 가렸습니다. 아, 또 해리스 쪽에서도 그걸 별로 부각 안 시켰지. 예, 왜냐하면은 표가 안 예, 거기에서는 또 백인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이 레이스를 아예 그다음에 그 레이스하고 젠더 그러니까 성별하고 해리스가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화두를 감췄고 그다음에 인종들을 갖다가 나누는 인종들을 지금 단합하는 시기에 그렇죠. 인종들을 나누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가 아시아계 출신이라는 거, 흑인 출신이라는 거, 여성이라는 거 이게 핸디캡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써먹었습니다. 예,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그것을 이 사람은 이민자 출신이고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첫째 political lightweight이라고. 그러니까 political lightweight은 예,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비중이 큰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갔죠. 그게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냥 참고로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새로운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정치의 본질이 뭐고 선거라는 건 뭐냐 하는 데 대한 아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보여주듯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나와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얄미울 정도로 교묘하기도 하는 이런 정치 기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이걸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는 공연 예술입니다. 공연 예술, 퍼포먼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 냉전 시대를 끝장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이 천하의 명언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는 연극입니다. 예. 셰익스피어로 돌아갔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